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28일 만인 어제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됐습니다. 구조와 수색 작업이 모두 종료되면서 이제 남은 건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작업입니다. 그 외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마지막 실종자도 이렇게 수습이 됐습니다. 이렇게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이 오래 걸린 이유,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데요. 네. 지난달 11일 사고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29일째인 바로 어제 건물 26층 2호 세대 안방 바닥에서 마지막 매몰자가 수습이 됨에 따라서 이 소방 당국이 매몰자 수색 구조와 관련돼서 이제 작업이 완료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발견이 된 이번에 마지막 매몰자 같은 경우는 발견은 좀 빨리 됐어요. 네. 그래서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빨리 됐는데 실제로 이 구조 수습이 가장 늦어진 이유가 이분이 있는 데가 바로 이 2m 두께에 있어서의 그 콘크리트 상판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사고를 우려를 해서 네. 그렇게 된 것인데요. 사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발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조 인력이 총 5,900명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인원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고 원인 그리고 책임자를 좀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수사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 붕괴 원인이라든가 이 책임자 수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인데요. 이제 오늘 오후 3시부터 붕괴 현장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 있는 관련자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합동 감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정컨대 이 신축 공정이라든가 이 건물 붕괴의 경우에 이 지금 이제 16개 층이 무너진 그 원인 그리고 이제 최초 붕괴 지점이 어딘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어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가 여부가 가장 중점적이고 핵심적이 되겠는데요. 추정하는 이제 붕괴 요인으로서는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최상층 아래 배관 설비층 내에 있어서의 무단으로 시공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거로서 이제 어떤 하중이 이제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네.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지대 동발이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조기에 철거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부실 시공 문제라든지 관리 감독 부실, 그리고 불법 재하도급 여부, 또 건축 관련 법령을 갖다가 위반했는가 그 여부를 구체적인 혐의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구속 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교수님 여기에 덧붙여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어진 다음에 시공을 했는지 이 여부도 좀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온도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 양생이라고 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이 시공 기간을 갖다가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는 그 과정에서 저런 참사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피해자를 제외하고 5명의 장례 절차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데 유족들이 사측의 충분한 사과 그리고 보상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아무래도 파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피해자 가족 협의회 측에서는 합동 분향소 운영 설치는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별도로 이제 장례 추진 논의와 연관돼 가지고는 따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현대 산업 개발에 있어서의 사죄라든가 또는 책임 규명 이런 것과는 사실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따로 이제 지금 장례 절차는 거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광주시 측에서도 서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피해 복구라든가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옆에서 이제 조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제 현대그룹 차원에 있어서의 피해 복구라든가 충분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례 절차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추가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별개로 지금 해당 무너진 건물의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제
지금은 그 문제는 네. 이번 그 참사에 그 가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조명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개인들은 저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저 상태에서 대강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그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 건물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난 뒤에 하게 된다면 그럼 입주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산상 또는 정신적인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소송전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네. 같고요. 일단 이제 이 문제가 좀 뭔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입주를 예정하고 있던 그 주민들 문제. 네. 이분들의 문제도 앞으로 커다란 그 어떤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그 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실종자분들이 모두 수습이 된 상태에서 장례 문제 그리고 실종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뭐 향후 절차 등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또 이렇게 입주가 예정되셨던 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병행해서 좀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성남 판교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8일 그 경기도 성남 그 수정구 판교 쪽에서 제이테크노밸리의 그 건물 그 신축 그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 작업을 하다가 그 인부 2명이 12층에서 5층으로 이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을 갖다가 내리고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또는 그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와 연관돼서 지금 수사에 착수를 한 그런 그 사항이고요. 네. 사실은 이거는 지난 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29일 날 그 발생됐던 그 경기도 양주에 있는 그 삼표 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에 이어서 현재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의 그 두 번째 사례로 지금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공사 금액이 50억 그리고 상시 뭐 근로자 50인 이상이니까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적용이 좀 힘들지만 지금 이 사고는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공식적으로 뭐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얘기들 같은 경우는 불법 다단계 하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 공기를 갖다가 얼만큼 단축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건축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하청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네. 이번 경우도 다 하청을 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한 공사기간의 단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 그 근로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적정한 공사기간이 어떤 정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주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지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 하도급 문제 그리고 감리 등 뭐 안전 관리 문제가 비단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불법 하도급이라는 게 계속 하도급을 건너다 보면 공사비가 결국은 최종 단계에서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공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이런 나쁜 관행들, 폐습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까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신 건데요. 예, 하도급을 갖다가 계속 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그 공기 단축이라는 거,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장 적절한 그 공기에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담보가 돼야 될 것이 안전이죠. 근데 이제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 단축이라든가 하도급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문제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그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2022년이 된 이 시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뭐 대책이 왜 강구되지 않을까? 네. 뭔가 이제 이번에 뭐 재 그 관련 처벌법이라든가 이것이 만들어졌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뭔가 계기가 돼서 좀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좀 발생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방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제대로 된 법 적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이번에 개물림 사고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피해자가 80대 할머니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그 10일 그 강원도 춘천에서 오후 3시경에요. 그 춘천시 우두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80대 그 노인이 이제 그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인근에 있는 그 개를 키우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3마리가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산책을 하고 있는 이 80대에 있는 그 이 여성을 갑자기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 한 2분 정도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2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상을 하기도 싫게 긴 시간이죠. 그럼요. 결국은 이제 그 차가 한 대 이 골목길에 들어오는 그 바람에 개들이 이 무는 것을 중지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바로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은 거기에서 제대로 되지가 않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문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어떤 피해가 뼈가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부 이식 수술이라든가 봉합 수술 같은 것을 했는데 여기에 치료비만 1,0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현재 뭐 개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그런 그 인구들도 많거든요. 네. 뭔가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사항입니다. 네.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견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견주는 당연히 이제 과실치상 혐의로 이제 그 불구속 입건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개에 대해서 왜 그럼 입마개를 안 했었느냐라고 했는데 그 입마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견종이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그 개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저기 보는 것과 같이 저 개들이 땅을 파고 저기를 탈출해 나와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이 견주 같은 경우는 과실치상 혐의로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뭐 관련해서 또 추가로 제가 좀 그 새로 나온 내용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 반려견들 특히 뭐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 공동주택에 산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산책을 했을 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반려견들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라도 그 반려견이 그 다른 분들을 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마련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그 5년 동안에 이 개물림 사고가 약 한 2,000건 정도가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하루 평균에 5명 내지 6명이 개한테 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집 개는 안 문다라고 하는데 그건 주인을 안 무는 것이고 개들은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죽지 않는 개 빼고는 다 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개를 다리고 산책을 하실 때 개 그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그 여러 가지 어떤 규정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제재가 가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아직도 보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계도 기간이 좀 더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어떤 법적인 제재 또는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글쎄요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견주, 그러니까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돼야 되고 보호자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